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급작스럽게 이제 조정장세에 들어가면서 알트코인이 급락세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시각은 뭐냐면, 알트코인들이 워낙 지금도 도미넌스가 많이 빠져 있어서 가격대가 워낙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지점에서 엄청난 급락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외 커뮤니티 반응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추세가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를 한번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암호화폐계 차티스 중에 조시 라거라는 사람들이 네임들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을 해요.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냐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질문하니까 2,348명이 투표에 이제 대답을 했고 8,400달러 정도에 있을 거다. 39%. 그리고 8,400달러 밑으로 갈 거다가 39%, 그리고 9,500달러 위에 있을 거다가 24%. 그러니까 되게 적어요. 그리고 사이드웨이 횡보를 해서 박스권으로 8,400달러에서 9,500달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한 사람이 37% 정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엄청나게 급등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좀 약간 지금 소수거든요. 24%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정장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간 지표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 제가 즐겨보는 차티스트 몇 명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들어갈 거다.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기적으로 8,400달러 그러니까 달러 기준에서 8,400달러까지 일단 조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국 시간으로 6일날을 전후로 해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직전 정고점이 9,450달러인가 아마 거기까지 찍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일단은 9,60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단기적 하락 조정, 그리고 일단 상방으로 다시 올라갈 거다.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 얘기하는 게 비슷비슷해요. 일단은 조정 장세가 이 사람은 8,600달러까지 떨어질 거다. 지금 현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8,630달러라고 알고 있는데,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8,6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많이 못 올라간다고 이 사람은 딱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9,000달러대까지 올라갈 거다. 공통점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계속 깊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공통 분모예요.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은 8,200달러에서 8,400달러 구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서 38을 그리면서 10,000달러 위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약간 과격한 어떤 그런 예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일단은 몰라요. 저도 뭐라고 딱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자,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이 이제 이 여자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400달러와 8,200달러가 가장 중요한 지지 노선인데, 여기를 만약 깨버린다면 아마 그 다음 지지 노선이 제가 알기로는 7,800달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 구간을 깨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고, 좀 이 뉴스는 사실 되게 안 좋은 뉴스인데, 어떻게 보면 중장기로 봐도 텔레그램 톤이 내년 4월로 출시를 또 연기했다. 자, 이게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뉴스가 나왔는데, 지난달 30일 출시 예정이었던 텔레그램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톤이 내년 4월 30일로 또다시 1년이 연기됐다. 자, 근데 이 프로젝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협상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그것도 예의주시해서 이제 보셔야 되고, 비트코인 반감기 미국 시간 기준으로 해서 지금부터 이게 2시간 정도 아마 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7일하고 17시간 28분 정도 남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잡고 그 전에 과격하게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면 반감기가 끝나면서 많은 그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다른 쪽으로 몰려갈 가능성 또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는 여기서 지리하게 박스권 장세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에 반감기가 끝난 이후에, 지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장세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열어두셔야 된다는 거죠. 뭐 극단적으로 뭐 희망회로만 돌린다고 저는 이제 장땡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막 급등장이 와가지고 막 올라가면 빨리 팔고 도망가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암호화폐 장세에 이 규제안이 없어요. 전 세계에. 규제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과정 중에 하나지 규제안이 없어요. 세제, 거기에 따라서 과세안도 없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규제안이 없는 상황에서 조작질이 난무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이거는 차트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차트가 만약에 차티스가 보는 대로 그대로 갔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차트 잘 보는 사람이 그걸 본다고 해도 그렇게 따지면 차트를 잘 보는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고 워렌 버핏보다 더 많은 돈을 벌지 않겠어요? 자, 어디든 다 저는 조작질이 있다고, 예전서부터 조작질은 항상 있어 왔고, 암호화폐 장사나 주식시장이나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비트코인 장세에 이제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 암호화폐 장세를 볼 때 지금도 급등락이 되게 반복하고 돈 잃은 사람이 훨씬 많은 장세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훨씬 더 많은데, 이걸 뭐 매춘에 사용한다든가 마약 교환 거래에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아동 성매매 뭐 이런 거에 이 암호화폐를 뭐 사용한다거나 이런 게 일반적인 사람들 머릿속에 되게 많이 있잖아요. 금융 상품이 아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2만 달러까지 갑자기 막 급등을 해버려. 그러면 제도권 수용 전에 급등락을 반복하면 대중들의 시선은 과연 이 암호화폐 장세를 어떻게 보냐는 거죠. 급등이 갑자기 막 한 달 내에 막 두 달 내에 갑자기 2만 불까지 가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또다시 2017년 말과 같은 현상이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라고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자연적으로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까지 가격을 올려주면 개인이 이걸 올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규가 풀려있는 상태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이 암호화폐 장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럼 올려주는 거는 세력들이 올려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개인들이 나가게 내비두기 위해서 가격을 지금 급작스럽게 금방 올려줄까요? 리플을 갑자기 5,000원까지 갑자기 금방 올려줄까요? 저는 근데 아니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17년 말에는 나스닥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다수의 규제안, 뭐 비트코인 ETF 언급이라든가 이런 얘기조차도 많이 없었어요. 사실 지금보다 매스미디어사도 많이 없었고, 그때는 조작질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게 금융상품 도약 준비 중이잖아요. 지금 이 대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ETF가 나오냐 마냐, 아니면 이 간접 투자 상품을 은행에서 어떻게 진행을 시키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 와중에 규제안도 없고 과세안도 없는데 급작스럽게 갑자기 막 급등을 한다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저도 물론 홀딩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나스닥에 보면 비트코인 인덱스, 뭐 이더리움 인덱스, 리플코인 인덱스 이게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간접 투자 상품을 준비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시점에서 2017년의 급등장에 급락장을 만든다면 금융상품으로서 취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대중들한테? 우리 같은 개인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건 뭐냐면, 급등이 있어가지고 나는 싸그리다 다 팔아버리고 그냥 나는 세금 안 내고 도망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력들이 급등장을 만약에 연출한다면 그 이면에 숨겨진 그들의 숨은 의도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과세안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는 세금 내기 싫어, 난 번 것도 없는데 막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가면 수익을 나고도 세금을 내고도 주머니에 풍부한 어떤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격도 안 올라갔는데 세금만 내라, 그럼 이 시장 망하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암호화폐 장세를 왜 만들었냐,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2017년 말과 같은 급등락장이 또다시 발생되면 그거는 그냥 도박장밖에 안 돼. 다른 게 도박장밖에 안 돼.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워낙 많이 지금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간접 투자 상품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지금 현재 상황이야. 정부에서는 지금 보세요. 현물 경제가 축소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 전 세계 인구는. 자동차 판매량은, 생산량은 계속 감소하고 판매량도 감소해. 사람들 실질적인 인컴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급여가 계속 올라가고 정부에는 거기에 세금을 매기고 이래야 되는데 점점 떨어져. 저축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 거기다가 모바일폰, 패드 같은 거 이런 것도 판매량이 애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판매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그들도 하드웨어 쪽에서 플랫폼 쪽으로 전향해서 그쪽에 집중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었고, 집도 마찬가지야. 사람들 호주머니가 풍부하고 나보다 이제 젊은 세대 40대가 아니라 30대 20대들이 좋은 직장에 좋은 급여를 받고 그런 사람이 많아야 이 회전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집 같은 게 거래되는 게 거기서 세금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신용카드 사용률도 지금 줄어들고 있을 텐데 사람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엔 암호자산 시장을 이들이 키워놓은 거는 거기서 세금을 뽑아먹기 위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그냥 망상이라고 생각하실 분 있겠지만 가만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금 나올 데가 없어요. 정부는 세금을 향후에 앞으로 10년에서 20년간에 과연 세금을 어디서 뽑아먹을 수 있을까요? 인구는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피지컬한 어떤 그런 현물 경제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기 때문에 암호자산 시장을 키웠고 축소하는 주식시장이 결국 그 암호자산 시장이 대안이 돼서 그 공급을 메꿀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현실적인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무조건 저는 이제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 3억 몇천, 한 3억 몇천까지는 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도 강세론자예요. 암호자산 시장에. 근데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바라보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저는 좀 약간 현실적인 편이라서 원래도 이제 세상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네, 어쨌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단기적 조정 장세 이후에 상승폭이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떤 그 추세는 바라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정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감사합니다.